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재명이 경선 캠프까지 다 꾸렸습니다. 사실은 뭐 단순한 경선 캠프가 아니고 일종의 뭐 섀도우 내각을 꾸몄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사실상 뭐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정사실화 시켰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재명이 당선될까요? 지금 우리 보수에 달렸습니다. 이건 이재명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이재명이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보수가 잘하면 우리가 이기고 우리 보수가 못하면 우리가 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말이죠. 이재명은 당선되면 내란 수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할 겁니다. 내란 특검이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동조했던 사람들마저도 내란 선전죄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동조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 언론인이라든가 내지는 또 유튜버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트집을 잡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재명이 위험한 것은 말이죠. 바로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재명은 왜 위험한가? 첫 번째,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가 뭡니까? 표현의 자유입니다. 말할 자유.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 자유. 여러분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길하는 얘기 아시죠? 그 얘기를 갖다가 나만 아는데 이발사가 말이죠. 근데 이걸 할 수가 없어.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숲에 가서 말이죠.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길하고 그렇게 외치니까 나중에 말이죠.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대숲에서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길하는 울림 소리가 나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나가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들은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한테 알리고 싶어 하고, 그리고 어디에 쓰고 싶어 하고, 뭔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야. 이게 표현의 자유라는 거야. 그래서 표현의 자유, 말할 자유, 말할 자유를 달라. 자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표현의 자유예요. 그럼 말을 하다 보면 조금 말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고 과장할 수도 있고 인간은 또 과장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죠. 이것이 어떤 비방의 목적이라든가 어떤 악의를 갖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한 사실과 조금 달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허위 사실이고 비방의 목적이고 고의가 있고 악의가 있고 말하자면 그런 경우에만 그 처벌하는데 그 처벌도 그렇게 강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론 많은 막대한 피해가 오고 그것이 너무나 악의적인 그런 거짓말이라면 그거는 물론 그에 맞는 처벌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는 널리 보장하고 다만 그 거짓말이 말이죠.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인의 경우에는 말이죠. 어차피 공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욕했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욕했다고 그래서 그걸 모욕죄로 처벌하면 대한민국 사람 거의 다 모욕죄로 처벌받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공인들은 좀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이 폭넓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욕하면 이재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방하고 비난하면 민주파출소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또 민주소방서까지 만들겠답니다. 민주소방서. 그래서 이거는 또 무슨 뭐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서 조금이라도 뭐 잘못이 있으면 또 이것을 고발해달라, 다 처벌하겠다. 전 국민을 처벌하겠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말이죠.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은 또 국민의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 중에 하나인 지금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자유, 다시 말하면 경제적 행동의 자유, 이거를 지금 사실상 억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사람들한테 개인한테 맡게 되는 거예요. 몇 시간 일하라 이걸 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일 안 한다고 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다만 그에게 맡기되 다만 통제, 기본적인 어떤 그 제한, 다시 말하면 금만 어느 정도 거주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냥
울타리만 어느 정도 이렇게 쳐주면 되는데, 가이드라인만 어느 정도 제시하면 되는데 전부 다 일일이 이제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죠, 결과적으로 직업까지 다 지정해 줄 거야. 너는 이거 해야 된다, 너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경제적 자유, 경제적 행동의 자유, 이걸 억압하다 보면요, 이것이 결국은 재산권을 이제 제한하게 됩니다.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이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산 다 뺏기고 말이죠. 사실상 빈털터리 될까봐 지금 이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한다니까요. 상속법 개정, 법인세 또 개정, 이런 어떤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형식적으로는 이것이 합법인데 의회를 통과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악법인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야말로 포퓰리즘은 포퓰리즘대로 행사를 하면서 그야말로 경제적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퓰리즘 포퓰리즘대로 하면서 표가 되면, 그러니까 표가 되는 곳에는 후하게 하고 표가 안 되는 곳은 박하게 하고, 표가 되면 우리 편이고 표가 안 되면 적이고, 적은 죽이고 우리 편은 살리고, 그런 어떤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위험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분명히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자유를 축소하는 쪽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나갈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재명의 이런 어떤 폭압정치, 강압정치, 여기에 그야말로 씨름하게 될 것이냐, 그거는 자유 보수 우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야. 자유 보수 우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어떤 방법을 짜서라도, 모든 방법을 다 짜내서라도 하여튼 갖가지 기발한 계획을 가지고라도 자유 보수 우파를 억압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말이죠, 이 대한민국이 이제 공포 사회가 도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재명을 욕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을 욕했다는 이유로, 또 내지는 이재명 행위와 또 민주당 행위에 대해서 사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만약에 모든 사람을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자유 보수 우파 적어도 3천만 명은 다 처벌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 전과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를 억압당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뭐 이주의 자유, 여행의 자유, 그다음에 내가 내 행동을 갖다가 내 스스로 선택할 자유, 일방적 행동 자유권, 뭐 행복 추구권, 이런 모든 것들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불법을 어떤 띄는 게 아니라 의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또 만약에 행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합법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지금까지 누려왔던, 너무나 당연시 되어 왔던 이런 자유들을 억압할 가능성이 많다. 벌써 민주파출소라는 것이 그런 어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중도층을 뭐 끌어안기 위해서 뭐 상속세 애니 또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완화된 그런 어떤 스탠스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하나의 가장에 불과하다. 가면에 불과하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상법 개정 같은 것도 말이죠. 지금 상법이 뭐 주식하는 사람들 유리하고 일반인들 유리하게 개정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기업을 옥죄할 경우에 기업이 다 다른 나라로 나가고, 그래서 사실상 기업의 자유를 박탈하게 되면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우리는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결국은 그것이 가지는 어떤 편향성, 또 그것이 가지는 어떤 그 독재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갖다가 부자유하게 만들 거예요. 가장 좋은 정치는요, 냅두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죠. 냅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방임 정치, 뭐 야경 정치 이렇게 뭐 옛날에 불리기도 했지만 뭐 꼭 그렇게 불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최대한 그렇게 하고서 다만 우리가 금만 긋고 울타리만 치고 그 정도만 나라는 해주면 돼요. 물론 거기서 이제 복지 제도라든가 내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거는 뭐 이미 현대 정치에서 논의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여기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해요. 통제도 필요하고, 그대로 놔두면 말이죠. 약자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오세훈이도 그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오세훈이 얘기한 다시 성장이라는 것도 좋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발전시켜 달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만 파일을 나눌 수 있고 근데 그 파일을 약자하고도 같이 나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그거는 좋아요. 그건 좋은데 지금 이재명이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재명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 포퓰리즘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포퓰리즘에 기반해서 표를 얻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표를 얻고 나서가 문제예요. 그렇게 표를 얻을 때는 결국은 표가 되는 곳은 포퓰리즘을 쓰겠지만 표가 안 되는 곳은 그야말로 그냥 잡아먹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럼 표가 안 되는 층, 표가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박해의 대상이 되고 탄압의 대상이 되고 박탈의 대상이 되고 수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 보수 우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살아온 사람은 어느 정도 뭐 적응하면 살겠지만 자유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지금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사회에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을 향한 어떤 포비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야. 이재명 포비아. 여기서는 이재명 포비아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가 무슨 뭐 뿔 달린 뭐 어떤 악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이 펼치는 어떤 정치 행태, 이재명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이것이 자유에 물든 그리고 이 자유와 그 지금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먹고 산다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행동의 자유 여기에 길들여진 자유 보수 우파에게는 굉장히 이것은 엄동설한 것 같은 그런 추위로 다가올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사회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가야 되고 지금도 통제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통제가 엄청 많은 나라입니다. 기업하기 엄청 어려운 나라에서 지금 기업 못 해먹겠다고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더 통제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 상당히 지금 통제받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가 많은 나라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이 통제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더 통제를 한다? 그러면 숨쉬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답답하다 그러고 뭔가 체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왜 오는지 아세요?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통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자꾸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나쁜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 당시 살 때 그 전에 이승만 때 산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전두환 때로 가도 일반 국민들은 목 조르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일반 국민들은. 물론 뭐 정치인들은 뭐 약간 탄압을 받고 그런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그때가 굉장히 약동하는 그야말로 내가 열심히만 하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의 시대였어요. 지금 기회가 있습니까? 지금 젊은이들 기회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젊은이들이 왜 기회가 없는지 아십니까? 통제가 많기 때문이에요. 통제가 많으면 기득권은 유리하지만 오히려 새롭게 이 진입하는 사람들은 불리해요. 그런데 이 좌파들이 말이죠. 이 약자들을 갖다 위한다면서 오히려 통제를 만들어가지고 약자들을 더 못 살게 굴고 있다니까요. 그게 약자들한테 잘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니까요. 원래 더불어 살아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도 부잣집 옆에 가면 밥이라도 한 숟갈 얻어먹지만 거렁뱅이한테 가면 내 옷 벗어주고 와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 거렁뱅이가 아무리 뭐 좋은 사람이 뭐합니까? 거기서 뭐 내가 얻어먹을 거 있어요? 그래도 부잣집 가면 밥이라도 한 숟갈 얻어먹잖아요. 잔치집에 가가지고서 말이죠. 국수라도 한 그릇 얻어먹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자꾸 이게 통제를 해가지고서 뭔가 나라가 가난해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답답한 느낌을 주는 거죠. 국민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포비아는 엄청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리고 우리 자유우파 지금 후보가 확실하게 이재명 포비아를 갖다가 물고 늘어지면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면 말이죠. 거기에 경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강신엽 TV입니다.